자, 그 9번째 장이 이제 성취장이었죠. 그죠? 성취장은 효치를 과연 어느 정도 좀 더 수준을 끌어올려서 뭐 효치 자체를 끌어올린다는 게 아니고 효치의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 앞에 네 글자씩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성취에서 보면 성취의 하이라이트를 여덟 글자 그러니까 은행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은사 뭐라고 했나요? 가도라고 했죠. 마을은 그 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사 가락이라 그랬잖아요. 행동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나오는 열 번째 장은 뭐냐 하면 10번으로 붙여놓은 거 요거는 기효행을 하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요 내용 자체가 뭐냐면 그렇다면은 진짜 부모님을 모실 때 부모님을 섬길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신 상태로 하는 게 좋겠느냐. 왜? 부모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뭘로 나가서요. 임금과 신하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를 임금과 신하 사이의 관계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회사의 대표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로 보고 또 어떤 공동체의 뭡니까? 어떤 공동체의 리더와 또 부하 리더 아닌 부하 직원의 관계로 보고 이런 식으로 확대해 갔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래도 뭡니까? 부모를 어떻게 섬기느냐. 그죠? 효라는 것을 얘기하는 효자가 있다면 효자가 부모님을 모실 때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걸 가만히 한 번 더 깊게 논의를 해 놓으면 그것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확장해서 논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요 기효행장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 섬기는 법을 다시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시대가 바뀐 만큼 융복합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현대적인 어떤 효의 양상을 추출해낼 수 있을까?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좀 문장이 좀 긴 것 같지만 내용 자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왈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효자지 사치냐. 효자지 사치냐는 이제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효자죠.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 자식이죠. 효를 행하는 자식이죠. 그러면 요 효자는 뭐냐 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 갖고 자식이 효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 있어서는 누가 효? 국민이 효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시키면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회사원이라 그러면 회사원이 자식이잖아요. 회사원이 회사를 위해서 어떤 효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의무를 다하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본분을 다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효자가,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단순하게 부모 자식으로 이제 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효자가 사치냐? 사친이니까 친은 보통 부모를 친이라 그러거든요. 부모를 사니까 섬길 사자잖아요. 효자가 자식이 효도를 할 때 부모를 섬기는 모시는 거지. 모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적 치기경. 거적이는 요거 살다잖아. 평소 때 이 말이에요. 평소에 살아갈 때는 우리 평소 때 이 말을 하자는 거죠. 일상 혹은 일상. 데일리. 영어로 말하면. 일상에서는 뭐냐? 치기경. 뭘 다 하라? 공경을 다 하라. 공경. 제가 이제 이거 중요한 걸 동그라미를 칠게요. 공경을 다 해. 평소 때는 부모님 모실 때 공경 다 해.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나 위에 다른 사람에게 공경해. 이렇게 보면 돼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 그 다음에 양적. 요 양적 그러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부모님을 요거는 봉양할 때. 뭐 용돈도 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또 부모님 어떤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차원에서 볼 때 전화도 해드리고 봉양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봉양할 때는 뭐냐? 락입니다. 락 나와 있죠? 부모님이 정말로
즐겁다고 생각할 정도로 봉양해라.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 봉양한답시고 호텔에 가서 아주 비싼 뷔페 음식을 먹으면서 뭐 해서 근데 부모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무런 웃음기가 없어. 웃지도 않고 한숨만 푹푹 내쉬어. 아이고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어떡하냐 뭐 걱정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거는 락이 아니죠. 그럼 봉양 이 논리에 의하면 봉양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의 용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였어. 부모님이 즐거워하지 않네? 그 제대로 봉양한 거 아닙니다. 이 논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병적. 이거는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뭐가 났다? 부모님이 질병. 아프다 이거죠. 부모님께서 질병. 노인이 되면 노인이 되면 아픔이 오죠. 아픔. 아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병적 치기 후 근심 걱정이 최고조에 달해야 돼요. 자식으로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거 어떻게 이게 아파가지고 말이야 병원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고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근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뭐 아버지 어머니 그냥 지금 아프다고 하는데 뭐 빨리 돌아가시고 나 상속이나 받자. 요런 나쁜 생각을 하면 그거는 요 논리에 의하면 뭡니까? 절대 효자가 될 수가 없죠. 겉으로만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대충 아이고 엄마 아파서 어떻게 하고 보약이나 대충 갖다 주고 말이야. 속으로는 말이에요. 아이고 엄마 그냥 사실 만큼 사셔서 빨리 돌아가고 저기 아파트하고 저기 고향에 땅 있는 것 말이야. 빨리 나한테 물려주고 뭐 이런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이 논리에 하면 그렇습니다.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동그라미 치는 부분들을 잘 보시면은 이제 태도를 이렇게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상적 시기에 상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슬픔을 다 해야 돼요. 최고의 슬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나를 낳아준 나의 존재 근거가 돌아가셨는데 슬퍼지죠. 끝까지 울어야지. 에이고 뭐 잘 돌아가셨네. 아이 호상이야 허허허 이러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슬퍼야 돼. 슬픔이 그게 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는 뭐냐? 제적 치기음. 치기음은 뭐냐면 제사 지낼 때 아주 부모님을 음이나 존엄하게 살아계셨을 때 최고로 내가 존경했던 분이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도 뭡니까? 부모님 제사상 음식을 잘 차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 자세가 어떻게? 최고로 존중하는, 존경하는 그런 분으로서 제사 지낼 때도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죠. 그렇게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 보면 뭐냐면 평소 때는 공경하고 봉양할 때는 부모님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하고 부모님이 아프거나 질병이 걸렸을 때면 내 마음이 아파. 근심 걱정이 태산 같아. 내가. 그리고 뭡니까?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는 슬픔이 극도에 이르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를 모실 때는 뭡니까? 아주 존엄하게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한다. 오자 비의 이 5가지 지금 얘기하는 경, 락, 우, 의 음이죠. 이 5가지가 갖추어져야 비의 갖추다 이거 준비하다 갖추다 예비하다 갖추어져야 그런 연후에 그런 다음에 능 사친 부모님을 제대로 모셨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5가지 중에 돌아보니까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불효자죠, 불효자예요. 근데 이 효를 다 하는 분들이 그래도 이 세상에 많이 이쪽이죠.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에 아직까지도 많은 젊은이들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엄마 뭐 사드릴까, 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굉장히. 저도 우리 딸이 돈 처음 벌었을 때 밥 사주더라고요. 그날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돈 벌었다고 이렇게 사주니까, 돈이, 많고 적고 가지고 내가 그때 뭐 먹고 싶냐고 해서 그때, 양꼬치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칭따오 맥주야, 양꼬치.
그래,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벌었을 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애, 락, 우, 상, 요 5가지가 잘 돼야 부모님을 제대로 모셨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사친자. 근데 부모님을 모셨다는 것은 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요것은 자식이 직접적으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만 사친자. 그런데 진짜 부모님을 제대로 잘 모셨다고? 그 의미가 뭘까? 고민해보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거상불교. 자식이 만약에 높은 자리에 갔잖아요. 높은 자리에 갔을 때 뭐냐? 교만하지 마. 교만하면 안 돼. 그게 부모 제대로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보고, 아버지, 엄마, 나 말이야, 뭐 시험 봤으면 뭐가 됐어. 그리고 내가 성진이가 뭐가 돼서 자랑이 나고 말이야. 다른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말이야. 그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지 마. 그리고 위하불란. 아래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조금 뭐 성질도 잘 안 되고 밑에 자리에 있어. 그렇다고 해서 뭐냐? 불난다 그죠? 난리 피우지 마.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 점잖게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돼. 그래 이게 뭡니까? 교만하지 말고 뭐 하라고? 윗자리에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아래자리에 있다고 해서 뭡니까? 분란 일으키지 마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또 세 번째는 제추부쟁. 여러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추자는 추할 추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 추자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말이거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경쟁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다투지 마라. 이 3가지가 진짜 부모님 모시는 거야.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3가지도 아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높은 자리에 가서 교만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뭡니까? 낮은 자리에서 불만을 많이 품고 뭡니까? 어지럽힐 수 있죠. 그죠? 난리 피우지 마.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갖고 싸우지 마. 교만하지 마라. 난리 피우지 마라. 분란 일으키지 마라. 그래 뭐 다투지 마라. 이 3가지가 부모님을 뭡니까? 섬기는 기본 원리예요. 위에 거 봉양하고 뭐 공경하고 이런 행동 태도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뿐만 아니고 뭡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 어떤 자리에든 다 통용이 되죠. 그래서 이게 효라는 것이 단순하게 가족 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지 마라. 자, 그래서 뭐냐? 요게 싸우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거상이 교적 망. 윗자리에 이미 쓰면서 교만하면 어떻게 되나? 망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교만해서 안 되죠. 교만할 뭐 자리에 있지도 않지만. 절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교만하면 망해요. 위하이 난적형.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난리를 피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 벌 받아요. 그 다음, 죄추의 정적병. 그리고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데 다투잖아. 다투면 저 병이라 그랬잖아. 상처 입어요. 병장기로 찔린다고 칼로. 칼 맞는다고. 총 맞는다고요. 요새 말로 하면은. 이 병이라는 게 군대가 아니고 그렇게 상처 입는다는 소리예요. 망하고 깜빵 가고 상처 입고 그게 뭡니까? 가장 불효자예요. 부모를 가장 잘 모시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게. 이런 데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삼자, 이 삼자가 위에 있잖아. 삼자 부재, 망하고 형을 받고 그 다음에 총 맞고 상처받고 그거 3가지를 부재 없애지 못하면 제거하지 못하면 그런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 3가지는 이것도 돼요. 교만하고 그죠? 아주 난리 피우고 그 다음에 다투고 이것도 돼요. 똑같은 거죠. 이거를 갖다가 뭡니까? 제거하지 벗어나지 못하면 그걸 없애지 못하면 수, 일용, 삼생지양 이거는 뭐냐면 비록 일용은 매일매일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의 주기도문에도 보면 어떻게 했냐.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먹을 거 쓰거든.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삼성지향이라고 나오잖아. 삼생지향. 요거는 뭐냐면 삼성에서 소, 양, 돼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옛날에 소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소나,
돼지나 양고기 같은 경우 얼마나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봉양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거든. 매일매일 봉양한다 할지라도 유의 불효라. 그거는 뭐냐? 불효. 효도하지 않은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인다 할지라도 뭡니까? 교만하고 난리를 피우고 이것도 나오잖아. 다투고 그 짓을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네가 돈이 많아가지고 매일매일 호텔 가가지고 뷔페를 먹고 또 호텔에 나오는 아주 고급 음식을 먹고 백날 해봐야 교만한 인간. 그죠? 난리 피우는 분란을 일으키는 인간. 사람들하고 다투기만 하는 인간. 불효자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유효합니까? 오늘날 이제 자본주의 시대가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돈만 많이 벌면은 뭡니까? 최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천민 자본주의로 떨어져요.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면 당연히 뭡니까? 교만해지기 쉽죠. 그럼 이제 경계를 해야죠. 아, 내가 교만 좀 덜 교만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잖아요. 또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열받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낮은 자리에서 열받지 당연하지. 그렇다 할지라도 뭡니까? 인내심을 발휘해서 언젠가 나의 성실성을 이해해 주겠지. 그렇게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 사람 사이에서 뭡니까? 경쟁이 붙죠. 경쟁이 붙으면 당연히 뭡니까?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툴 수 있죠. 그죠? 그렇더라도 뭡니까? 이런 것들 내가 양보할 거는 양보를 하고 또 좀 다투는 일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불효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효자는 못 되더라도 뭡니까? 불효자는 안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기효행장에서 보면 사친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사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모님이잖아. 부모님 모시기.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함께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오늘날로 재해석해서 낼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내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나요? 아니면 부모님을 모실 자세가 되어 있는가? 거꾸로 부모님이 나를 모시고 있는 건 아닌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 효경이라는 경전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살아왔던 이러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그죠? 조금 던져줬을 때 이게 과연 현대 사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과거의 인간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효라는 명목으로 이러저러한 양식으로 고민을 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부모 없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부모가 다 있거든요. 뭐 태어나 보니까 벌써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자마자 입양이 됐다든가 그래도 그 사람 부모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 확장해서 볼 때 인간관계 차원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어떤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 얘기에 보면 이제 부모님 모시는 건데 사친을 하는 방식을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걸 제가 하나 적어 드릴게요. 3가지 정도로 뭘 얘기를 하나 하면 이게 이제 인간관계하고도 이제 또 연관이 되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존친이에요. 부모를 모실 때에 첫 번째는 존친이거든요. 존친은 뭐냐면 부모님을 존중해라. 부모 4글자로 쓰니까 부모 존중이에요. 부모 존경. 높여라. 부모님을 높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부진이 아니라 부력. 부모 존중이 아니고 욕먹이지 마라. 제발 부력.
부모님을 욕먹이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가 능량이에요. 봉양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제발 존경하고 존중해라. 두 번째가 뭡니까? 욕먹이지 마라. 세 번째가 폭량이에요. 능량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능량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이 존경과 욕먹이는 것,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모 욕보이는 경우가 꽤 많죠. 너 그렇게 행동하면 너 부모 욕보이는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 모시는 방법을 존친, 불욕, 능량 이렇게 해서 얘기라는 책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돈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도 한번 부모를 사람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인간을 존중하라. 그 나와 관계되어 있는, 나와 함께 일하는 어떤 나의 파트너나 나의 동료들이나 그런 사람들, 관계되는 사람들을 욕보이지 마라. 그리고 뭔가 서로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서로가 도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봉양한다는 문제가 그런 문제니까 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자. 그렇게 이제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좀 다른 시선으로 이 효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